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요 강선우 의원이 자진해서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에서 어젯밤 최고위를 긴급하게 소집해서 아예 제명을 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한테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가 그리고 그걸 들어버렸으니 저도 잘 모르세요. 그게 딱 결과가 나자마자 그게 실시간으로 이제 다 전달이 되고 김경이 전화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정말 문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컷오프를 갖다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026년 1월 1일 20시부터 21시까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탈당하였으나 제명하고 근거는 예를 들어 서울시당의 그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윤리감찰단장으로부터 어제 보고를 받고 그런 정도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강선우 의원이 자진해서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4시간 뒤에 8시부터 민주당이 긴급하게 최고위원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어제 휴일이었죠. 그래서 강선우 의원을 결국 제명 결정하게 됩니다. 제명이라는 건 가장 강한 징계, 당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징계잖아요. 그렇죠. 5년 동안 본인이 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과정이니까 예. 다음에 공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니까 상당히 강력한 어떤 절차를 갖다가 그렇죠. 결정을 하게 된 거죠. 다음 공천까지 장담할 수 없는. 네네 그런 상황이어서 뭐 제가 볼 때 일단 이 사안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예. 이제 그 정도 사안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해명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은 해당 지역의 시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었었는데 예. 나중에 내부에서 윤리감사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나니까 예. 부패 플러스 거짓말까지 했다는 이런 말씀을 국민들이 듣게 된다면 예. 우리 당에 대한 신뢰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잡음들, 갈등들, 그다음에 지지율 하락이 올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사안들을 당 차원에서 가장 강력하게 어떤 처리해야지만 국민적 신뢰를 다시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한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강력한 조치들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사안이 나타났을 때 계속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난번에도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 지지층 같은 경우가 오히려 특검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더 높았다라고 하는 건 예. 민주당이 내란 수사와 내란 재판 과정에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드러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안도 그런 사안과 동일한 선상에서 좀 강도 높게 예. 처리하는 방향을 지도부 내부에서 그 결정을 했었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결정들을 국민에게 말씀드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수현 대변인이 얘기한 그 공간이 회의록을 보니까 이제 김종욱 부원장께서 말씀하신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강선우 의원은 이제 그 뭐 금품수수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공천위원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공천을 줘야 한다라고 회의록에는 돼 있는데 실제로 강선우 의원은 나는 발언권이 제한된 상태라고 해명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요. 단순히 거짓말한 것 때문에 나가겠다고 한 사람을 제명을 한 겁니까? 우선은 윤리감찰단에서 조사에 들어갔는데 네. 그 시기에 이렇게 무단으로 탈당을 하면 당 지도부나 이런 여론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본인의 어떠한 잘못을 조사하는 것을 피하려고 탈당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이전 사례에도 보면 이런 조사 진행 중에 탈당한 분들은 네. 대부분 제명돼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항 자체가 사실은 당 지도부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너무 놀랄만한 일인데 네. 여기에 강선우 의원이 거짓말까지 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네. 사실은 당 지도부로서는 제명 절차를 결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강선우 의원이 본인이 공천에
단수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 예. 이 말도 거짓말인데 그러면 돈을 받는데 관여하지 않았단 말도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그러한 확신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왜 떳떳하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조사가 끝나기 전에 탈당하느냐. 그리고 본인이 해명한 것도 일부 거짓말이 확인됐기 때문에 제명을 할 수뿐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요. 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공천 관련이니까. 그러면 강선 의원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때? 그 회의록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근데 급했겠죠. 아. 돈 잘 생각해 보시면 예. 지금 뭐 서로가 얘기를 오고 가는데 중요한 1억의 행방이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뭐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늘로 솟았습니까? 땅으로 꺼졌습니까? 근데 이제 강선우 의원은 어쨌든 그 공천이 유지됐다는 것은 사실인 관계로 끝났기 때문에 네. 여기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모든 말을 해도 꼬일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근데 저는 여기서 지적드리고 싶은 거. 네. 왜 그 당시는 문제가 안 됐죠? 왜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강선우 의원은 위원이었지만 공천을 주는 사람은 강선우 의원이 아니라 서울시당 공관위원장이 줬을 거 아닙니까? 네. 1차적으로. 그래서 결국 당대표 직인이 나갔을 텐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강 의원의 거짓말 하나로 그러면 다 이게 그 모든 의원들이 납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다음날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단수 공천 받습니까? 전 여기에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강 의원이 오히려 예. 이렇게 강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물론 이게 명분상 거짓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명한다. 출당이 아니라 이거 본인이 탈당해도 제명한다라고 예.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이런 초강수가 혹시 좀 강하게 나오는 꼬리 자르기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모든 것은 강 의원의 귀책 사유로 몰아가려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 산 게 아닌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게 말씀이죠? 있어요. 그런 게 약간 좀 의심이 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하나 또 뭐냐면 이 공간 회의라는 것이 저희가 앞서 들려드릴 그 녹취록 다음 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녹취록에서 김병기 의원이 강조합니다. 원칙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컷오프 유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공천해야 된다라고 강 의원은 주장을 하거든요. 요 사이에 인과관계가 근데 이거를 당에서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정당에서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이라 합니다. 하여튼 당협위원장직을 했던 사람들은 대충 알아요. 저 강선우 의원의 저 발언은 믿기 어렵다라는 것을 왜 그러냐면 예. 해당 공관위원인데 해당 지역 본인 지역에 대한 공천 심사 때는 본인은 발언권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맞죠. 그건 공관위원으로서의 발언권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공관위 회의할 때 당신 의견은 빼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강선우 의원이 김경희 의원이 공천 신청했던 해당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이었다는 겁니다. 예. 지역위원장은 의견을 듣게 돼 있어요. 아. 이 부분은 뭐냐면 공관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든 예. 아니면 별도로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공관위 회의록을 보면 지역위원장으로 나간 것 같아요. 거기서 본인이 이 김경희 의원은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관위원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역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했으면 그럼 그거나지. 예. 이걸 뭐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본인의 알리바이를 위해서 어디서 어디까지를 녹음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녹음한 이후에 공관위원회에서 지금 이분이 누구한테 금품을 제공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논의한 적이 없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거를 애써 얘기 안 했던 거고 살려주는 방식의 하나로 공천이 됐겠죠. 그 살려주는 방식으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힘쓴 건지 아니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됐는지 예. 어쩐지 몰라도 뭔가 하나 빠진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을 컷오프 안 시키고 그냥 단수 공천을 줬다. 그 뭔가가 작용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지호 대표 지금 제명을 아예 해버렸어요. 그러면 윤리감찰을 하더라도 조사할 대상,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으로서는 조사에 임할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지금 1억 원 행방이라든지 이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당으로서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이제 당에서 조사를 해도 예. 어떤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징계는 제명이기 때문에 제명 조치를 했고 이제 더 이상의 그런 어떤 조사나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수사해서 시시비를 명확히 밝힐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윤리감찰이 들어간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인데 이미 정청래 대표가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도 감찰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리감찰의 대상이 되면 비켜갈 수 없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25일 윤리감찰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성역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겠습니다. 요 며칠 동안 번민의 밤을 보냈습니다. 신상 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과 사가 뒤섞이고 공사 구분이 안 돼서 당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윤리감찰을 지시했을 때 왜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빠졌냐. 저희 방송에도 몇 차례 그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정청래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지시는 했고 그거를 공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일단은 왜 공개를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라고 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 비공개로 감찰을 지시를 했었고 아마 감찰이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제 이 사안 자체가 계속 불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이 공식적 입장들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걸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을 해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강선우 의원이 탈당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김경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까지 그렇죠. 이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밝혀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도 돈을 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돈을 지금 줬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확인이 되는 것 같고 돌려받았는지 여부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왜 이런 얘기를 듣고서도 그런 조치들을 예를 들면 단수공천을 받게 되는 과정을 갖다가 그대로 뒀는지에 대한 과정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부분까지는 윤리감찰단 내부에서 당 내부의 회의 과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내용들은 가급적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서 그러게요. 우리 당이 예.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실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예. 재발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국민들이 어떤 내란 이후에 상당히 정치에 대한 관심과 감각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정당들이 해왔던 어떤 어느 사안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는 국민들 예.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도 뼈 아플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철저히 밝혀서 철저히 공개하고 공개한 만큼 거기에 책임을 지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러니까 김재호 그거를 이제 말씀하신 거죠.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은 거. 혹시 이거 봐주는 거 아니야? 배려해 주는 거 아니야라는 인식이 작용하게 된다면 그게 민주당으로서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그래서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 지금 어찌됐든 당 지도부에서 강하게 윤리감찰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 강선우 의원도 탈당하고 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지금 강하게 조사를 해서 지금 이 특정한 그러한 심판론에 네. 지금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건 저희가 참 송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민주당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정화하려고 노력하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로저 비비의 백이라든지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구속까지 됐는데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당 생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관련해서 뭐 물타기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당 지도부와 당이 어떻게 그 대상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지 저희는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 관련해서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지켜봐야죠. 예. 또 하나 나.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는 왜 제명 안 했어요? 재판을 몇 개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고요. 사안별로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면 되는 것이지
사안에 견주어서 상대당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물타기예요. 그건. 예. 또 하나 이제 뭐 윤리감찰이 이 부분도 될지 모르겠는데 2020년의 일이에요. 한 명절에 네. 전직 구의원이 이제 돈을 이제 김병기 의원의 부인한테 줬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몇 달 뒤에 돌려줬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네, 네, 네. 나왔거든요. 전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게 이게 무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의 일이고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지금이 아니에요. 2024년 총선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예.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김병기 의원 쪽에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 쪽에 이 탄원서가 접수가 됩니다. 근데 접수가 되니까 제가 보도를 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예. 접수가 되니까 이 탄원서에 대한 거를 다시 검증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 김병기 의원 쪽에다 이거 다시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유야무야가 되면서 김병기 의원이 강하게 얘기해서 고소한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수진 의원이 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얘기해라. 나 타협 안 한다. 나 끝까지 간다. 이렇게 해서 고소했고 총선에 취하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왜 당대표실로 갔던 게 왜 검증위원장 쪽으로 갔나요? 당대표실이 최소한 그때 문제가 됐으면 윤리감찰단이라든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당에 기국해줘가지고 이거 확인 한번 해보라고 해야지 이해 당사자한테 그 문건을 줘요? 호랑이한테 갖다 맡긴 거 아닙니까? 자, 예. 근데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이게 경찰이 정식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사안인데 왜 이게 시차를 두고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또 예. 이게 돈의 오고 흐름들이 돈을 줍니다. 근데 돈이 아마 관계가 좋을 땐 받았다가 관계가 틀어지니까 6개월 전에 지나서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새우깡 공지에 담아서. 또 한 사람은 돈을 또 줬는데 돈이 적다고 얘기해가지고 이걸 다시 물렸다가 다시 또 측근이 와서 달라고 했다가 다시 또 돌려줍니다. 예. 이 모든 과정들이 이게 사실 드라마 작가들이 이렇게 못 쓸 거예요. 이거는 말하자면은 이거는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진술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성이 있고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것들이 왜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이해 당사자 쪽에다 갖다 주면서 이거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갔느냐. 예. 지금은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상당한 파장이 오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오히려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조금 더 한 발 더 해석해 보면은 김병기 의원이 이제는 또 거의 빠져나가지 못한 덫에 걸리지 않았을까. 예. 이 부분을 정말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그 투서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한다 그러면은 양자 그 대질만 해도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은 제가 보기에 예. 강선우 의원만큼의 파장이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뭐 일단은 요거는 탄원서 예. 요거는 제가 먼저 좀 질문 드릴게요. 요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요거는 제가 반박을 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에 24년 2월 중순까지 이재명 당대표의 정무조정 부실장으로 근무했고 예. 그렇게 우편물로 접수되는 모든 탄원서를 제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탄원서가 당대표실에 제가 근무할 때까지는 접수된 바가 없고 사실 이러한 탄원서는 바로 윤리감찰단에 접수되지 네. 당대표실에 접수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비리 의혹인데 왜 당대표실에 놓겠어요? 그리고 저희도 그런 게 온다고 해도 네. 사실은 그런 밀봉해가지고 그대로 기록해서 윤리감찰단에 바로 넘깁니다. 그런데 전혀 이재명 당대표와 개연성이 없는 것까지 이렇게 엮어가지고 정치적으로 공세하는 것은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자, 총선 기간에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엄청난 이런 의혹들과 쏟아지죠. 탄원서가 제출됩니다. 네, 네. 그중에서 증거가 확실하고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반영이 되는 것이고 네. 증거와 내용이 빈약하면은 이 사항이 당사자한테 소명을 받든지 공청 과정에서 넘어갈 수도 있고 컷오프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사항이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왜 윤석열 정권 시절에 사법 처리를 안 받았나? 이것도 한번 되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당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탄원서 몇 장으로 이 내용 진위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있어야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 각종 의혹이 터졌다고 해서 모든 의혹이 다 사실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다시 수사를 하고 관련자들이 그러면 증거를 제출하고 예. 그에 따라서 조사 결과를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강선우 의원 거는 저 명확한 녹취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으로 이제 보는 건데 이 부분은 탄원서 형태이기 때문에 주장이 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맞춰봐야 되는데 일단은 당대표 시절에는 접수된 온 바도 없고
오면 이제 넘긴다는 설명이에요.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당대표 앞으로 보내도 당에서 분류 자체를 뭐 그 앞에 내용을 보고, 그러니까 내용을 뜯어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당대표실로 갔다가 네. 내용을 뜯어봐야 이게 사실은 이제 뭐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다. 그러면 윤리심판으로 내리겠죠. 어쨌든 그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당대표실로 갔든 윤리심판으로 갔든 하나 분명히 민주당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그 해당 의혹 제기 당사자인 AP 의원들은 불러서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물러봐서 당신들 이거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투서를 했는데 이 사실이 근거가 뭔지를 물어보는 절차가 없었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 그쪽에는 물어보지 않고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소명을 들을 수 있죠. 이걸 보내서 당신 이런 투서가 들어왔는데 소명하세요. 전 이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한편 그 의혹 제기를 한 이수진 의원을 통해서 제출된 그 AP 의원에 대해서도 확인 절차를 했어야 된다. 예. 그래서 그거 했는지 여부를 민주당에서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다시 논란이 됐으니까 민주당에서도 이 사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럼요. 예. 그거를 전반적으로 보고 예. 윤리심판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앞서 보신 것처럼 신상 필벌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제재 규제 강도가 어느 정도나 될지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아주 세게 징계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소위 상황에서 예. 민주당은 강력하게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뭐 정청래 대표 말마다나 끊을 거는 끊고 가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예. 그러한 것을 보았을 적에 이게 적당히 어물어물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는 생각을 해요. 설마 제명까지 아니 뭐 그 조치 자체는 그렇게 약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현재 시점에서 민주당의 수습 방안은 무엇이냐? 이 방법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어물쩍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당연하죠. 아직 뭐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청래 당대표의 얘기는 원칙대로 추진한다라고 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실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조사를 진행을 해서 일정한 증거가 조금이라도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적합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6개월도 채 안 남았습니다. 지방선거가. 예. 그래서 6개월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는 국민 여론 또는 정당 지지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나 야나 똑같아라고 예. 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적어도 아직까지 내란이 진압되지 않은 상황이고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국민들이 이 사안을 갖다가 내란 문제와 별다르게 여야는 똑같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가는 것 이 자체는 상당히 큰 어떤 딜레마가 될 수 있고 민주당에게는 아픈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예. 상황일수록 좀 더 과도할 수밖에 없게 우리 스스로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높은 잣대를 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 이 탄원서 내용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탄원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밀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정밀한 판단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만약에 설명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저도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당원 당규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처벌 수위에 맞게 처벌을 예. 하는 것이 저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것도 한번 볼게요. 정청래 대표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당의 뭐 주도권이라고 할까요? 기강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죠. 많이 있죠. 저는 뭐 명천갈등했는데 사실은 뭐 국민의힘이나 보수 입장에서 보면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 대표의 체제에서 그나마 약간 균형추 역할을 해줬던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실상 낙마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수나 어떤 국민의 중도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정청래 입장에서 보면은 남의 불행이 자기의 호재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면은 오히려 당의 그립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더더군다나 예. 1월 11일 날 이제 사퇴했던 3명의 보궐선거, 그러니까 3명의 최고위원에 대해서 지금 보궐선거를 하잖아요. 원내대표 선거가 같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보기에 원내대표 선거는 나온 4분 전체적으로 약간 중도 성향이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어디 개파색이 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대로 이제 어차피 자녀 임기만 한 4, 5개월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갈 수 있지만 오히려 3명을 뽑는 보궐선거에서 이로 인해 정 대표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1인 1표제 당원 주권주의를 강화하다가 그게 이제 실제로 정족수 미달로 선거가 통과되지 못해서 예. 굉장히 사실 어찌 보면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고 굉장히 스크래치가 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말하자면 김병기 원내대표의 낭만은 정청래 대표에게는 매우 당의 영향력과 리더십을 좀 강화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뭔가 센 그립감을 더 지을 수 있는 예. 그런 좋은 호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뭐
저는 이제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민주당 예. 외부에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당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건 원치 않겠지만 내부 현실적인 정치 역학 구도상 뭐 그렇게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원내대표와 이제 최고위원 보궐선거 맞물려서 글쎄요. 민주당 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